5월 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판 커진 국민의힘 전대입니다. 전당대회를 관리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잇따라 몸을 푸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혹시 전당대회 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늘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당이 진짜 바뀌지 않으면 이거 첫째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야 되고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부터라도 유승민 의원이든 저는 정면 돌파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내가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설득을 해 주시고. 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50명에 가까운 친윤계 초선 의원들의 당대표 불출마 요구를 받았던 나경원 당선인은 물론 작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다가 김기현 전 대표에게 밀려 2위를 했던 안철수 의원도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란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의원님 나오세요, 전당대회. 전당대회는 조금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는 좀 건강하게 당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좀 떨어지시면 어때요? 다들 좀 나와서 좀 비전을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전당대회를 구성할 아무런 그 기구가 없습니다. 언제 그리고 또 어떤 룰로 할지도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들 전대로.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 최대 쟁점은 당원 100% 룰 조정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전대 과정에서 기존 당원 70%, 여론조사 30%였던 비율을 당원 100%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당내 비윤계와 원외 인사들은 당대표를 선출할 때 국민 여론을 50%까지 확대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친윤계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옮기고도 4선에 성공한 김태우 경남 양산의 당선자를 비롯해서 서울의 배현진, 조정훈 의원과 김재섭 당선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는 달리 함합형이 쏟아지면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바가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가 되게 관심받을 텐데요. 못 나오죠. 술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동네 가가지고 지역에서 형님 동생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필설로서 사람을 대중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인데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해낼 수 있으면 돼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룰 개정 여부는 본격적인 비대위원 인선 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임명돼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황우여 비대위가 결정하게 될 당원 100% 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이태원 특별법 합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윤 대통령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5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을 수정해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지난 영수회담에서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문제 조항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주목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후속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만든 겁니다. 당초 이태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및 특별검사 임명,
피해자 지원 등이었습니다. 이 중 여야의 쟁점이 됐던 부분은 특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건데요. 여야는 진상규명의 주체인 특조위를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하되 여야가 각 4명,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조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1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야 쟁점이던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 청구 의뢰 관련한 조항 2건을 삭제하면서 독소 조항이라는 정부 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고 여당도 이에 절충점을 찾게 됐습니다.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하고 또 국민들께 국회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도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내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가족과 또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진상규명에 첫발을 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여야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합의에 이른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대화와 절충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강가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